오늘은 능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능주고등학교 또래 상담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자 역량 강화 특강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학생들은 한 2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능주고 또래 상담자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먼저 스스로와 또 친구들의 어떤 특성, 그들이 원하는 것, 즉 욕구를 알아차리는 그런 부분들을 얼굴 그리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할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해주면 더구나 의미 있고 또 본인과에게 관계에서 의미 있는 어떤 친구, 가족, 또 지인 이런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아지는 말,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싶고 하겠죠. 반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대의 욕구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즐겁게 놀이의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MMPT라고 해서 어찌 보면 메디테이션, 첫 나오는 그 메디테이션, 그다음에 우리 보면 마인드풀니스, 그다음에 포지티브, 그다음에 트레이닝, 이렇게 MMPT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즉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 지식과 또 마음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잠깐 어떤 맛보기 형식으로 MMPT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지식, 이렇게 동구정마라고 하죠. 우리 덕성여대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립하신 MMPT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잠깐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MPT에서 말하는 마음 지식이라는 것은 앞글자를 따서 동구정마라고 하는데요. 즉 첫 번째 동은 동기 상태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는 구성주의, 그다음에 정은 정보 처리 제한성, 그다음에 마는 마음 사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아야 사람이 행복한데 그 마음을 이루는데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마음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상태 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동기가 이루어지거나, 즉 자기가 바라고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그 웰빙을 느낀다고 하죠. 또는 이루어지진 않아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행복한 상태로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거나, 즉 실패로 끝났거나, 또는 실패로 끝날 것이 예상됐을 때 사람은 거기에 웰빙에 반대되는, 즉 뭔가 행복하지 않는 불행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그닥 많은 기대가 없을 때, 또는 기대 자체가 낮을 때는 그것이 되지 않아도 거기에 스트레스를 좀 더 적게 받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전혀 동기가 없을 수 없고요. 상황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또 동기 자체가 그렇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 동기 욕구의 양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겠지만, 그렇죠, 또 반대로 바라는 기대나 욕구가 클수록 좌절됐을 때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자기의 욕구, 즉 동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제 뭐 행복의 어떤 자기가 행복을 어떤 행복에 하는 어떤 욕구의 양이 클수록 즉 분모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분자에 해당되는 실제로 얻는 획득하는 것도 커야겠죠. 반대로 분모가 작다면, 즉 내가 기대나 욕구가 작을수록 실제로 많은 것을 얻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과도 좀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동기상태기록이고요. 두 번째 구성주의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 자체로 별도로 객관적으로 꼭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이나 이런 주변의 환경 자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환경과 상황과 나라는 존재 자체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자기네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어떤 더운 무더운 날씨를 오늘 같이 중복인데 무더운 날씨를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 중복이니까 더울 수 있지, 즉 내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고 고민이나 근심 걱정이 없다 하면 세상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안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최대한 그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오늘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더운 날씨 자체에 더 화가 나고 짜증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구성주의의 어떤 마음의 구성주의로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식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바라보는 어떤 상황 이런 부분에 대처할 때 그 상황 자체를 탓하거나 이런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 그렇다고 해서 일체 유심조와 같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내 마음의 상태와 연계되어서 적어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내 처해진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죠. 정보처리 역량의 제한성. 이거는 이제 김정은 교수님께서도 정보처리 역량의 제한성이야말로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커다란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거듭 강의에서 말씀하셨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소위 말하면 뇌가 굉장히 큰 역량을 갖고 있지만 그 역량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즉각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비유로 들자면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 해당되는 건데요. 컴퓨터로 말하면 그 램 메모리라고 하죠. 램 메모리는 소위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파일을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전원이 차단되면 실제로 그 작업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고 소위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에 대처하기에 살아가는 필요한, 그래서 램 메모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시간이 바빠서일지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그런 면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운전을 하면서 녹화를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저와 같은 모습인데, 만약에 제가 초보자라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겠죠. 되게 우선 앞차, 옆차 이렇게 운전하는데 온통 정신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램 메모리 자체를 소위 다른 곳에 이렇게 사용할 만한 여분이 없는 거죠. 오로지 운전만 해도 거기에 손에 이렇게 땀이 나고 운전 자체도 그렇게 잘하는 운전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다 에너지 자원을 써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한 지 벌써 15년도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운전을 그래도 많이 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운전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도 크게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그런 게 이 작은 정보 처리 역량을 가지고 제가 이게 운전도 하면서 녹화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습관적으로 이제 운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크겠죠. 근데 인간에게 즉시 즉시 꺼내어서 일상생활하면서 필요한 즉 램 메모리와 같은 컴퓨터의 램 메모리와 같은 어떤 용량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그닥 이렇게 개인차가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기억의 어떤 청크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소위 우리가 순간적으로 파지할 수 있는 누구에게 이렇게 그런 정보의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릿수로 말하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어떤 글자를 누구에게 즉각 메모를 하지 않고 듣고 바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순간적으로 오래는 아니더라도 이거요 이렇게 하세요. 핸드폰 번호가 1, 2, 3, 4에 7, 8, 9, 6 이렇게 010 앞에 붙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 자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받아 적지 않고 그냥 코드로 들었던 내용을 내가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한계이죠. 실제로 무한대로 아니면 많은 양을 순간적으로 내가 작업 기억에서 저장할 수 있다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넓혀졌겠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하나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또 축복은 뭐냐면 그 작은 용량 안에 어떤 데이터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울이나 이런 상황에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 우울이나 고통을 유지하는 것도 이 작은 램 메모리 안에 우울이나 이런 불안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감정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그래서 우울한 거죠. 그 사람 전체의 어떤 뇌가 우울한 게 아니고 뇌의 어떤 지극히 어떤 소량의 정보를 채울 수 있는 즉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자주 꺼내 쓰는 어떤 작업 용량이라고 하겠죠. 작업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울이라는 것이 전부 들어차 있기 때문에 사람은 우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작은 용량의 메모리에 우울과 반대되는 뭐가 있을까요? 명랑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된다면 쉽게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 정보 처리 용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정보 안에 정보를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긍정적인 이런 감정을 채워나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 처리 용량의 제한성이나 한계를 반대쪽에서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물 정말 많은 소위 마음사회 이론인데요. 저는 굉장히 네 가지 마음 지식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마음 지식 중에 마음사회라는 이런 개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으로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성격과 또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곳 안에도 다양한 마음을 구성하는 주체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방금 우울이라는 걸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우울한 거는 아까 작은 용량 안에 우울이라는 어떤 주체가 주인공이 그 작은 어떤 소용량을 다 본인이 어떤 새를 다 점유해버린 새들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된 어떤 물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세계를 어떤 무대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바로 우울이라는 거죠. 우울. 우리 보면 요즘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2가 영화로 나왔던데 저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안에는 정말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살고 있다고 하겠죠. 감정들이 일어난다. 주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환경과 대응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겠죠. 영원히 우울한 사람이 없고 영원히 명랑한 사람이 없고 또는 영원히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없고 근데 그런 것이 어떤 특정 감정 자체가 얼마든지 무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무대에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 마음이 또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게 우리 마음 안에 전부거나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내 감정을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우울하거나 영원히 불안하거나 그렇죠. 또는 온전히 이렇게 늘 분노하거나 이런 게 내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늘 이렇게 분노하고 또는 불안하고 우울하는 사람에게도 그 반대편에 있는 명랑하고 편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친절하고 이런 내 안의 감정들이 다양한 그 반대되는 감정들도
원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있던 긍정적인 감정들을 끄집어내고 또 내 마음을 여러 다양한 마음 사회라는 이런 거 입각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 사회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그 요소를 다시 네 가지로 동구정가로 해서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그다음에 정보 처리 역량의 제한성, 마지막으로 마음 사회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주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눠볼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실제로 그 마음 이론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이론을 활용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들, 이제 다시 이야기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명상입니다. 메디테이션. 그래서 소위 그 명상이란 것은 김종호 교수님의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되게 그 욕구와 또 뭐죠? 감정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마음을 쉰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명상이라는 것이 저도 되게 과거에는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생각, 욕구, 이런 감정 이런 부분들을 그 순간만이라도, 명상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만이라도 내려놓는 것, 즉 마음 쉬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이렇게 참 쉽게 정의해 주셔서 저도 명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호흡 명상, 감각 명상, 이런 명상인데, 제가 제일 해서 효과가 있었던 것, 실감할 수 있던 건 바로 호흡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 명상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아니 하루가 아니라 1분에도 몇십 번의 호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알아차리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상에서 몇 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숨은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 숨을 쉬고 있는, 즉 숨을 들숨 날숨, 이걸 내가 거기에 조금 더 정신적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면 그 숨 쉬는 순간에라도 소위 내 생각을 잠시라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쉬게 해주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행위 명상,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의 어떤 상황에 몰입하는 거죠. 소위 그릇을 닦고 또 헹구고 또 세제를 이렇게 행주에 이렇게 묻혀서 하는 과정 자체에 몰입하다 보면 그때라도 잠시라도 생각과 욕구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닦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거죠. 치아에 닿는 칫솔의 느낌, 치약의 냄새, 그 다음에 청각으로 느껴지는 이 닦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순간에도 그것을 생각을 멈추지 않는 거죠,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실천했을 때 명상의 어떤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인드풀니스, 즉 그 마음 챙김, 이걸 이제 실제로 본다라고 해석하셨는데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 일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욕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건 쉽지 않지만, 어떤 그런 마음 챙김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 긍정 심리는 우리가 소위 그런 거죠. 오늘 하루를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뭐 감사하는 거, 이런 것 자체도 감사 일기를 쓴다든가 감사 멘트를 한다든가, 일상에서 이런 거 내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주문을 한다든가 이런 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긍정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런 MMPT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같이 나눌 생각이고요. 또 더불어서 나머지 이렇게 활동들을 해서 예비 상담자로서, 또래 상담자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조금의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